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 또는 내 가족이 갑작스럽게 큰 질병을 진단받는 것만으로도 막막한데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지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산정특례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의료복지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는 해당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제도가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말은 빼고 정말 필요한 내용만 쉽게 전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이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분들을 위해 국가가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의료비 지원 서비스예요.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으로 확진받은 환자의 경우 진료비의 부담률을 무려 5에서 10%까지 크게 낮춰줍니다. 쉽게 말해 90에서 95%는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이죠. 네, 그럼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희귀질환 환자로 확진을 받은 분들이 대상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질환을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중증외상, 중증화상, 결핵과 같은 중증 질환자. 두 번째는요, 국가에서 지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희귀 질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난치성 질환 환자입니다. 그럼 위 세 가지 분류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신청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조건에 또 충족이 되어야 돼요. 먼저 병원에서 해당 질환으로 정확하게 확진을 받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질병 코드에 해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정특례의 등록까지 완료되어야 실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 조건 자체가 까다롭지는 않지만 마지막 산정특례 등록까지 완료되어야 실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등록 신청을 해야겠죠. 그럼 등록까지 완료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요?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내가 내야 하는 의료비 비중이 확 줄어든답니다. 암 같은 중증질환은 전체 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되고요. 희귀, 중증 난치성 질환은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게다가 등록된 질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합병증 치료를 받을 때도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이나 입원 기간 중 식대, 전액 본인 부담금 항목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네, 신청 절차는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병원에 방문해 필수 검사를 받고 산정특례 질환으로 확진을 받습니다. 그 다음 병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서명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병원 원무과에서 접수 대행을 해주지만 상황에 따라 직접 공단에 제출해야 하실 수도 있어요. 등록 결과는 이메일이나 아니면 알림톡으로 바로 오는데 이때부터 진료비 혜택이 즉시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청 시기입니다. 확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받은 날부터 혜택을 받지만 30일이 만약에 넘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당일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확진을 받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금을 낮춰주는 것이지 전체 병원비의 10%만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확진이 나지 않는 의심 상태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단서에 보면요, 의증이 있고 확진이 있는데 의증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산정특례 기간은 보통 5년이고요.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질환이 계속된다면 종료 3개월 전부터 재등록을 신청해서 혜택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재등록도 꼭 신청해야 된다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드릴 꿀팁 3가지만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진단을 받으셨다면 30일 안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31일이 넘어가게 되면 이 신청한 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세액공제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증명서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의 경우 의사 판단일로 발급이 됩니다. 장애인 공제로 2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고, 부양가족이 산정특례 대상자이면서 70세 이상이라면 경로 우대 공제와 장애인 추가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가 있지만 산정특례 대상자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답니다.
단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등록 상태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재등록할 때 검사를 또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재등록할 때도 기본적으로 질환별 기준과 필요한 검사 조건은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희귀 질환이나 중증 난치성 질환은 신청일로부터 기준 1년 이내 검사 기록이 있다면 별도 검사 없이도 인정이 된답니다. 두 번째,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서명이 원칙이고요. 미성년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도 있답니다. 세 번째는 확진 받기 전에 검사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쉽게도 이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확진일 이후에 발생하는 진료비부터 경감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중증 환자분들을 위한 산정특례 제도의 지원 대상과 혜택, 신청 방법, 몇 가지 주의사항과 꿀팁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아프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드실 텐데 쌓여가는 병원비 걱정까지 더해진다면 그 무게가 얼마나 클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제도가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늘 건강하고 따뜻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